쉬어가는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1900선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0 간다라는 얘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너무 빠르다라는 것에 또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어떤 쪽에 좀 시각을 맞춰볼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다소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네. 시장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네. 시장이 뭐 네. 1100 간다, 1200 얘기가 네. 나왔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1430선대를 바닥으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본다면 경제지표도 안 좋고 실적도 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모멘텀,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는 힘들이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시장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단기 조정이 있을 거다, 아니면 2차 하락이 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1900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급락세를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2분기 전망을 하면서 코스피 2000 이상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말이에요. 연일 팔고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이대로 그냥 통째로 나가버리는 건 아닌가 네, 할 정도로. 근데 지난 금요일에 바짝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은 빠져나가긴 하지만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 않다는데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혹시라고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이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 왜 나갔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이 있었겠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나갔고 여기다가 유가가 $20 밑으로 내려가면서 중동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을 겁니다. 여기다가 코로나19 확산이 유럽,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미국계, 유럽계 자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외국계 자금들이 좀 영향권에, 불확실성 영향권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패시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금을 한국이 실어서 나가는 자금보다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자금 이탈이 나오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에 매도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반해서 4월 초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던 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된다. 그리고 유가도 더 급락을 하기보다는 뭐 $20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네. 바닥권을 잡아간다, 감산 협의가 있다. 이런 불확실성 완화 변수들이 외국인 수급에는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규모를 줄여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제 지난 주말에 31거래일 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 IT였습니다. IT에 집중되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좀 제한적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업종들은 대폭 하향 조정,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데 반해서 IT만 잘 버티고 있다. 차별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31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했고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가 집중되었는데 4월 한 달을 놓고 보면 한 달 누적 순매수 규모를 보면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 전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계속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매도 클라이맥스는 지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매수세를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라는 게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20% 하회할 때는 대부분 외국인 순매수가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들어왔던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아직까지는 3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매도가 좀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더 안정세를 보이고 빅스가 20% 밑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대를 또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대로에 의하면 속도 조절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앞에 라운드 넘버가 2로 바뀐다는 거는 크게 좀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코스피 2000. 네. 이거에 대한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겠다. 네. 하우스 뷰 말씀도 네. 주시기도 했고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막 V자 반등처럼 막 치고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네. 한 달 만에 30% 이상 급등을 한 네. 거고요. 저점 대비. 네. 그리고 1860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되돌림 정도가 1860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50% 정도가 되는데 이 수준까지 넘어서면서 약세장은 끝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쉬지 않고 2000선을 넘고 2200을 갈 것인가 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템포 조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상승 목표치로는 한 1960선 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급등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심을 갖고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저점 대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조정을 받을 만한 핑계거리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 종목이나 업종별로 좀 등락을 보일 만한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되면서 이제 월말로 가면서 다수 발표되면서 많이 오른 데 따른 템포 조절, 속도 조절의 빌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3월 달 같이 뭐 급락세가 나타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속도 조절, 1900선에서 한 1800, 1700선 정도까지 한 템포 쉬어가는 N자형 상승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매수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으로 좀 전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당장 이제 1분기 GDP 나오게 네. 되잖아요. 네.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상황도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기업들의 실적 불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각오라기보다는 조금 한 번 쉬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는 있다. 그 정도로만? 네. 네. 왜냐면은 3월 달에 주식시장이 20% 넘게, 30% 넘게 급락을 네, 했거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 신용위기,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빌미가 될 수 있어도 뭐 2차 급락이나 뭐 다시 저점을 향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챙겨주세요. 네. 이제 뭐 상황이 좋아지고 지금은 하늘길도 뱃길도 다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듯한 시그널이 조금씩만 나온다면 이제 뭐 기름 수요도 네. 좀 생길 수가 있을 거죠. 네. 그러면 국제유가도 이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바로 상승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네. 과거 위기 이후에 금융시장, 원자재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은 네네.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저점을 찍었던 게 금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만 풀리면 좋다. 라는 것들 때문에 금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고요. 두 번째로 반응을 했던 게 구리. 그러니까 비철금속이었거든요. 유동성 플러스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가 들어오면은 구리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최근 들어서 실질적으로 구리 가격이 반등을 좀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였던 게 유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요 공급에 있어서 특히 최근 상황은 공급 초과 국면이다 보니까 수요단에서의 불안감들의 공급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감산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수요에서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상품의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이 재개된다는 시그널이 있으면 아마 그때부터 유가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은 근접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V자 반등보다는 좀 시차를 두고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의 시그널은 코로나19 진정 플러스 경제활동 재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유 관련 ETF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증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네. 기사상으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뭐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지나가다 얘기를 들어보면 WTI 가격을 맞습니다. 기준으로 이게 만들어진 ETF인데 네, 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 라고 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 보니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포지션을 이게 공격적인 포지션을 갖는 거는 좀 조심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WTI 같은 경우는
선물 가격을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만 보신다 하더라도 와, WTI가 20달러 깨졌대. 근데 네, 오늘 네. 보시면은 24달러, 23달러에 와 있습니다. 월물이 바뀐 거거든요. 예. 이런 파생 시장에서는 월물이라든지 그런 가격의 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ETF 투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닥권은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긴 안목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괜찮지만 야, 여기가 바닥이야. 사자라고 한다면 조금 힘든 시간을 거칠 수도 있고 코스피가 33% 정도 하락하고 33% 반등을 했지만 지수는 그 수준에 못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50% 하락한 주식이 원 가격을 가려면 2배가 100%가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네.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분위기가 반전되는 과정에 있어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을 해보고요. 네.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뭐 간략한 대응 전략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쪽에 집중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옥석은 또 그래야 될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전반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약한 네. 상황에서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IT를 계속적으로 IT.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전히 차별적인 수요 그리고 이익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정책들도 IT 쪽에 쏠리고 있습니다. 뭐 5G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서버 확대 거의 다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산업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소프트웨어, 2차 전지 업종들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코로나19 이후에도 언택트 문화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IT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큰 대세 흐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IT 업종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2차 전지나 5G 관련 통신 장비 중 잔잔한 것들은 이제 이미 빠르게 움직이면서 맞습니다. 올라온 측면이 있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는 묵직하면서도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찾는 작업을 해야지만 하는 이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분별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공부가 좀 깊숙이 필요한 지금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요.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전략 챙겨보았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